시어머니 환갑잔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고민하다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는 해외 거주 중인 부부입니다. 유학생 때 만나 연애하고 졸업 후 둘 다 이곳에서 정착했고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번다까지는 아니지만 자녀가 없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서로를 베프 삼아 즐겁고 유쾌하게 살고 있어요.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다가 이곳에서 서류상으로만 결혼을 했고 한국에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둘 다 크게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양쪽 집안 어른들이 원하셔서 언젠가 한국에 가면 식을 올리긴 해야겠구나 하고 있는 정도네요. 사실 제가 사는 곳이 한국에서 많이 멀기도 하고 제가 항공성 중이염이 있어 비행기 타는 게 많이 힘들어 한국에 잘 안 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때 되면 한 번씩 다녀가셨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연애 후 이곳에서 혼인신고를 하기로 정하고 큰맘 먹고 한국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근데 시댁어른 두 분 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만남을 거부하셔서 그냥 돌아왔네요. 참고로 연애 중인 건 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남편보다 연상인 점과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편모 가정이라 싫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제 성격이 무던한 편이라 그런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하고 말았었지 기분 나쁘고 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 마음에 들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저한테는 그냥 남이라 생각돼서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한국에 살지도 않고 진짜 몇 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지라 남편만 생각했거든요. 당시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고 그 때문인지 저희 가족들 볼낯이 없다 해서 저희 가족과의 만남도 미루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가정 환경이나 교육 수준이나 양쪽 집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저에게 많이 미안해 했었죠.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시어머니의 환갑 문제인데요. 환갑 여행을 갑자기 저희가 사는 곳에 오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인데 저희가 사는 곳으로 여행을 오겠다 하신 거였죠. 많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었지만 남편을 생각해서 잘 모시자 했습니다. 어차피 열흘 남짓 계시다 가실 거니까요. 다만 제가 집으로 모시기는 힘들다 했고 남편도 불편하다 해서 집 근처에 좋은 리조트로 모셨습니다. 방이 2개짜리라 남편은 거기에 상주하고 저는 왔다 갔다 했었네요. 당시 첫 만남에 내가 왜 내 아들 집에서 못 자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공포 그 자체더라고요. 물론 계시는 동안 집을 보여드리고 집에서 티타임도 했습니다. 원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었지만 리조트에서 제가 야채 써는 걸로도 트집을 잡으시기에 그냥 다가만 대접해드렸네요. 여기서 여행 이야기를 다 쓰려면 대하소설 한 권이라 시작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요약을 해보자면 한국의 시월드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라도 비우게 되면 마귀로 돌변하는 매직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시월드의 매운맛을 봤었지만 어떻게 이런 부모한테 저런 아들이 나왔지? 하는 의문과 함께 한국에 살았으면 얘랑 결혼은 안 했겠다. 이 정도만 느꼈을 뿐 별 타격은 없었습니다. 온갖 폭언을 다 듣고도 그래도 환갑 여행이다 싶어 좋은 곳에서 식사 한번 모시자는 생각에
저희도 생전 안 가는 고급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를 예약했습니다. 근데 낮부터 술을 드시더니 안 갈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서 결국 못 가게 됐었네요. 그럼에도 저는 그분들이 싫은 게 아니라 남편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고 창피하다고 울기까지 했거든요. 여행 기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드셨는데 여행 막판엔 하도 술 드시고 취하셔서 같이 다니는 게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혼자 시부모님을 모시고 다니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네요. 그러다 마지막 날은 공항에 배웅을 가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고 회사 일정 때문에 가지 못했었죠. 근데 시어머님이 공항에서 남편 폰으로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내가 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실수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미안하다. 전화번호 저장해놓고 땡땡이가 속상하게 하면 연락해라.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 저희 다 큰 성인이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저희한테 생긴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고 살아야죠. 하면서 제 번호는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갈등이 생길 만한 소지는 만들지 말자 정해둔 상태였기에 양가에 서로 번호를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엄마도 남편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하는 일이 일절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이후 좀 황당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네요. 우선 주민등록상 생일 환갑에 이웃분들이랑 잔치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실제 양력 생일 환갑에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잔치를 하셨다네요. 거기에 더해 음력 생일엔 일가 친척들을 모아 또 잔치를 하셨답니다. 저희는 어차피 참석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았었죠. 다만 남편이 한숨을 쉬며 엄마 오늘 또 환갑잔치한대 하고 말할 때마다 응? 또? 하는 마음만 들 뿐이었어요. 그러고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었죠. 문제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 잔치하는 날 남편이 퇴근하는데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해서 물어보니 퇴근길에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다짜고짜 퍼부으시며 자식 새끼 다 소용없다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고 하셨다네요. 저나 남편이나 그분 속을 알 수 없으니 왜 그러실까 의문을 품고 끝이었고요. 그러다 밥이나 먹자며 상 차리고 식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남편에게 톡으로 지금 바로 전화해. 딱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해서 남편이 전화했더니 세상 다정한 엄마의 말투로 아들, 엄마 잔치한다고 전화했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이때 진짜 무슨 호러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도 황당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며느리 좀 바꿔줘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행에서 돌아가실 때 이후로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었고 저를 바꿔달라는 말을 한 적 또한 없던 분이십니다. 초기에 두어 번 바꿔달라 하신 적이 있었지만 남편이 안 바꿔준 이유로 아예 말씀조차 안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어쩔 줄 몰라서 삐그덕거리길래 웃으면서 바꿔줘. 환갑잔치인데 인사는 드려야지. 하고 받았습니다. 간단히 안부를 묻고 난 후 어머님, 그래도 환갑인데 아들이 못 가서 서운하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나 내년에 니들이 한국에 오면 한복 입고 잔치 크게 다시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에 정말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당신 아들이 잔치는 못 갔지만 저희가 사는 곳에 여행 오셔서 대접 잘 받고 가셨으니 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충격받은 게 이 부분입니다. 환갑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저희 친정엄마는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환갑 때 크게 챙겨드리려 했더니 요즘 세상에 환갑을 누가 그렇게 크게 해. 죽늙은이 만들 셈 있어. 하고 웃으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는 칠순 때 동남아로 가족여행을 길게 가고 싶다 하셔서 그냥 용돈만 드리고 말았습니다. 60년대 중반생이면 그렇게 옛날 사람도 아니시잖아요. 물론 잔치에 자식이 못 간 게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잔치를 여러 번 하고서도 한복 입고 또 해야 한다 하시는 게 너무 문화 충격이라 글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남편과 저는 수입을 전부 합치고 각자 개인 용돈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그건 다 쓰든 모으든 일절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안 대소사도 본인 용돈으로 해결해요. 어머님이 환갑 축하 용돈으로 따로 금액을 정해 달라 하셔서 남편이 본인 용돈으로 해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또 챙겨주길 원하시니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저렇게 환갑이 중요한 거면 제가 저희 엄마에게 너무 불효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본 결과 내년에 한국에 들어가더라도 따로 잔치를 해드리는 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진심 궁금합니다. 환갑잔치를 2년에 거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완전 개또라이 집안이네요. 멀리 사신다 하니 천만 다행입니다. 요즘 환갑이라고 저리 요란하게 하는 집 없어요.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케이크 불고 평상시 생일보다 용돈을 더 드리는 정도지. 거기에 더하면 꽃바구니에 선물 정도. 저 시어머니 진짜 이상한데요. 정신병자 같아요. 다른 집 팔순잔치보다 요란스럽게 하네요. 두 번째, 요즘 한국에서 환갑은 매년 돌아오는 생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갑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도 할 정도로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시부모님이 매우 희귀한 진상들입니다. 진짜 해외에 살고 있는 게 천만 다행이네요. 세 번째, 님은 남편이 안타깝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심 한심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쪽팔린다고 울 정도면 지가 알아서 좀 끊어야죠. 해외에 살면서도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걸 보면 쓰니네는 한국 가서 살면 100% 이혼할 겁니다. 그러니 한국에선 절대 혼인신고 하지 말고 사세요. 네 번째, 그냥 불쌍한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정신병자가 맞으니까요. 열등감 최상에 자존감은 바닥을 치니 누구든 깎아내리고 가스라이팅해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발악을 하는 중인 겁니다. 저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들이라 본인들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시선의 여유도 없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적당히 성 긋고 적당히 예의 차리면서 사는 게 최선일 겁니다. 어차피 한국에 살 것도 아니고 어쩌다 몇 년에 한두 번 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적당히 외면할 건 외면하고 남편하고 잘 살아요. 인격적으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 불쌍하다 여기시고 적당히 넘겨주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런 시아버지가 있었는데 나름 잘 넘겼네요. 이제는 고인이지만 남편과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잘 살자고 서로 아끼고 살고 있어요. 다섯 번째, 외국에 사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몇 년까지는 아니지만 환갑 때 자식 며느리들 다 휴가 내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평상시 생일에도 주말을 통으로 비우길 바라고요. 솔직히 생일에 집착하는 거 진짜 없어 보이고 애새끼 같아요. 근데 저 정도 시어머니라면 대부분은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똑똑한 쓰니가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 핸드폰 좀 차단해줘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